내가 도박을 참아야 하는 상황 그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보통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제시되는 게 환경 통제입니다. 환경을 통제한다는 것은요, 다양한 도박 자극을 차단하고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환경 통제의 핵심은 내가 도박을 참아야 하는 상황 그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도박의 유혹을 견뎌야 되는 의지를 발휘해야 될 상황 그 자체,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독이라는 질병이 의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때문에 그 의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무모한 시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도박과 나를 분리하는 것, 강제로 도박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환경 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한다고 할 때 다양한 도박 자극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해야 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모든 도박들은 그 경로가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차단해야 도박의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들 시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지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와 전화 통화만 가능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피처폰, 그런 단말기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들과 협의해서 집에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규칙을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귀가 후에는 공개된 장소인 거실에 스마트폰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거실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 간다거나 근처 편의점에 잠깐 갈 때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반드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고 거실에 두고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출 수 있는 시계 하나쯤은 살 수가 있잖아요. 알람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좀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자마자 일단 스마트폰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잠그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은 PC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 같은 것도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근무하는 시간 내에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다가 딱 정해진 시간, 내가 11시부터 11시 5분까지는 스마트폰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 시간에 밀린 메시지도 확인하고 또 전화 회신해야 될 것도 회신하고, 이런 형태로 스마트폰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다양한 챌린지를 많이 시도하잖아요. 막상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생활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은 각자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칙을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규칙들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환경 통제는요,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돈이 도박의 재료이자 가장 큰 충동 요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가 직접 돈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돈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용돈을 사용할 때는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면 가족들에게 알림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두면 좋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들이 모르는 소득이나 수익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은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강력한 도박 재발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소득이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 돈은 나를 위해서 나중에 목돈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따로 저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나의 금융 내역 전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금융 내역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종합적인 금융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든 계좌가 있는지, 새롭게 개통한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들을 쭉 보면서 이상한 금융 거래 내역이 있는지를 가족들과 함께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칙만 정해놔도 상당한 도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통제해야 할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요인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각 일하시는 환경이나 생활하시는 패턴에 따라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규칙과 방법을 정하시면 될 겁니다. 이 밖에도 도박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자극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 도박을 하시던 분이 라이브 스코어를 계속 확인하거나 스포츠 중계를 계속 보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중계도 안 보고 살 수가 있냐, 뉴스로 결과만 확인하겠다, 베팅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전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스마트폰이랑 한번 페어링 해두면 다음에 사용할 때 기존에 연결되었던 스마트폰이랑 바로 페어링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스포츠는 여러분의 도박 행동과 일종의 페어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보는 순간 바로 도박 행동과 연결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도박 행동과 연결된 다양한 자극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페어링된 다양한 자극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분에겐 특정한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자극이 됐는지 모른 채 그냥 도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작정하시고 회복을 목표로 하셨다면은 내 일상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무엇이 나에게 자극 요인이 되었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도박과 연관된 자극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소해 보이는 자극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력한 환경 통제의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통제하셔야 회복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자극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 이렇게 목표하는 것은 중독이라는 질병을 잘못 이해하셔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의지를 발휘할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들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 통제부터 먼저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